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미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자료구조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이고요. 인덱스와 파일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까지 오면서 우리 단순구조 봤고요. 선형구조 공부했고 비선형구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렬과 탐색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파일 구조와 파일 편성, 인덱스에 대해서 마지막 10번째 강의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사실 이 구간까지 배운 이 내용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렇죠? 이 마지막 유종의 미는 기초 자료 구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한 파일 구조나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때 두 가지의 데이터 유형을 주로 만납니다.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그럼 파일로 저장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물론 모르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자료 구조를 배움으로써 그 내부의 구조가 어떤지까지는 깊게는 안 들어가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파일 구조와 파일 편성, 인덱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 구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예요. 인덱스의 개념은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한 검색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자료 구조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를 컴퓨터를 어느 정도 전공을 했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단어일 거고, 컴퓨터 쪽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데이터베이스란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회사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혹은 내가 홈페이지, 웹사이트, 어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대부분 그 회사, 그 학교, 그 웹사이트에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검색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얘 역시도 자료 구조로 구성이 되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립니다. 쿼리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죠. 그쵸?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가 학교에서는 얘가 어느 학과고 학년이고 뭐 이런 것들이 각 학교마다, 작은 학교는 몇백 개, 뭐 큰 학교들은 몇천 개, 뭐 졸업생까지 다 치면 몇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원이 작으면 100명, 뭐 200명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지만 큰 대기업으로 갈수록 몇만 명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가 조회를 할 때 찾으려고, 어떤 특정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 때 그냥 테이블을 쭉 찾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무슨 자료 구조를 중간에 둔다? 인덱스라는 애를 둡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검색 속도를 향상시켜준다. 이 테이블에 대한 검색 속도를 인덱스가 포인터라는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서 주소가 연결이 된 거예요. 곧 얘는 주소가 연결이 된 겁니다. 이 테이블의 주소들이 연결이 돼서 검색 속도를 향상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 인덱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테이블을 검색하는 속도와 성능이 향상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가 저장된 물리적 구조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물리적인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될 텐데 이 물리적인 저장 매체의 구조하고 인덱스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리적인 매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요, 인덱스를 쓰면요, 당연히 추가 작업 및 저장 공간이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설계를 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 구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그게 B트리가 있고요. B 플러스 트리가 있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해시 테이블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B트리부터 한번 먼저 봐볼게요. B트리는 뭐냐면요. 탐색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균형 있게 높이를 유지하는 검색 트리. B는 뭐냐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B는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트리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일단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키와 데이터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 키가 있고요.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키가 있고 그 키에 맞는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찾아가고요. 이 키에 맞는 데이터들을 조회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를 갖는데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요. 노드의 키의 수가 k개라면 자식 노드의 수는 k 플러스 1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노드의 키가 2개예요. 그쵸? 그러면 자식의 노드 수는 하나, 2개, 3개죠. 그쵸? k개면 k 플러스 2개, 2개면 3개고요. 여기도 하나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2개가 되는 거죠. 여기는 2개니까 자식 노드는 3개가 되는 거고, 자, 여기도 2개니까 자식 노드는 3개가 되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리는요. 그리고 노드의 키는 오름차순을 유지해요. 자, 7, 15 오름차순이죠. 9, 11 오름차순이고요. 17, 20 오름차순이에요. 다. 그쵸? 12, 14 오름차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리프는 같은 레벨에 존재해요. 리프는 뭐예요? 이 마지막이죠. 자, 이런 용어들, 리프, 노드 이런 단어들 만약에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트리 강의 다시 보고 오세요. 알겠죠? 트리 강의 다시 보고 용어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리프는 같은 레벨, 마지막 뎁스죠. 뎁스, 레벨, 같은 레벨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밑에 다시 달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루트 노드는 항상 2개 이상의 자식 노드를 갖습니다. 자, 루트 노드는 2개 이상의 자식 노드를 갖고 지금은 3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V트리를 통해서 내가 탐색을 하고자 하면요. 자, 제가 만약에 10이라는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7과 15 사이의 포인터를 가르치는 곳을 가서 다시 9와 11 사이에 가르치는 곳을 찾아가면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얘의 데이터를 제가 조회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탐색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모든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싶어요. 모든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싶으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키 2인 데이터를 찾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서 4인 데이터를 찾고 다시 가서 6인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에 7인 데이터 찾고 내려가서 8인 데이터를 찾고 어때요? 이거는 트리 순회 배웠죠? 우리 트리 순회. 트리 순회를 활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탐색을 해야 돼요. 즉 탐색 시 모든 노드를 방문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트리보다는 B 플러스 트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로 더 선호를 합니다. B 플러스 트리는 뭐냐? 라는 거 보면요. B 플러스 트리는 B트리에서 확장된 트리로서 리프 노드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트리다 라는 게 정의고요. 자, 사례를 또 보면요. 어때요? 얘는 이 리프 노드를 제외한 루트 노드나 인터널 노드 이런 쪽에는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쵸? 키만 가지고 있습니다. 키만. 그리고 포인터만 가지고 있어요. 포인터만. 또 어때요?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면 특징이 뭐냐면요. 인터널 노드 그리고 루트 노드는요. 키와 포인터만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이 좋다라는 거예요. B트리보다는.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탐색 시에는 리프 노드가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선형 시간이 소요가 돼요. 자, 또 다른 특징은요. 요 리프 노드들 보면요. 노드들끼리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탐색을 할 때 2를 찾았으면요. 4를 찾을 때 다시 위에서 내려올 필요 없이 넘어가면 돼요. 왜? 연결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7 찾으면 되고 이렇게 쭉쭉 계속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트리가 B 트리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덱스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로는 B 플러스 트리를 더 선호를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해시 테이블은 우리 이미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키를 찾으면요 얘에 해당하는 밸류를
해시 펑션을 통해, 해시 함수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구조죠. 그렇죠? 이 해시 테이블도 인덱스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인덱스도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공부할 게 많지만 기초 자료 구조의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덱스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파일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파일 구조를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구조는요,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제 강의를 컴퓨터로 보던가 태블릿 PC로 보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던가 할 텐데요. 어쨌든 어떤 매체를 보던 간에 그 매체에는 파일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파일들은 결국 어떤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뭐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고 요즘은 SSD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USB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장치에다가 어떻게 파일을 구조화해서 저장을 할까라는 게 이 파일 구조라는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차 파일 구조가 있고요. 직접 파일 구조가 있고 색인 순차 파일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파일은요, 데이터를 물리적인 연속 공간에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함으로 메모리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든 어떤 보조기억 장치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편리하니까. 대신에 삽입 삭제하면은 전체를 복사함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 및 응답 시간이 낮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랑 자료구조 수업을 계속 열심히 듣고 잘 학습을 하셨다면은 이 특징이 그냥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특징은 뭐랑 똑같아요? 배열, 선형 리스트, 리니어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특징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료 구조들은 결국은 다 기초적인 걸 알고 나면은 걔랑 다 파생돼서 연결이 되고 걔를 확장해서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차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얘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효율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응답 시간이 낮은 거를 원하지 않아요. 컴퓨터에서 파일 더블 클릭했는데 얘가 실행되는데 한참 걸려요. 왜? 이 파일이 어느 물리적 공간에 저장됐는지 찾으려고 한 세월 걸려가지고. 이러는 거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직접 파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직접 파일은요, 해시 함수, 지난 시간에 배운 해시 함수를 활용해서 물리적 저장 공간에 임의로 기록을 합니다. 주소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접근 시간이 빠르고 삽입 삭제 갱신이 용이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도 평균 접근 시간 내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데이터 주소 변환을 위한 메모리 효율이 저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 장치의 물리적 구조를 알아야 되고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요. 물리적 구조를 알아야 어느 위치에 주소에 저장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시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해시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색인 순차 파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덱스죠, 인덱스. 앞에서 배운 이 인덱스의 구조를 여기다가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의 개념을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정렬시켜서 기록한 다음에 색인 인덱스죠. 인덱스를 구성해서 편성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 방식이 등장을 하고요. 이 색인 순차 파일 방식은 결국 인덱스를 사용한다가 핵심인데, 인덱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성 요소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어떤 시험을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구성 요소는요, 기본 구역이 있고요, 색인 구역이 있고 오버플로우 구역이 있습니다. 기본 구역은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구역이에요. 제가 어떤 파일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죠. 그리고 색인 구역은요, 이 프로그램을 찾아가야겠죠. 어느 물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걸 찾아가기 위한
인덱스로 구성된 구역이 색인 구역이고요. 이 색인에는요, 트랙 인덱스의 개념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실린더 인덱스, 그보다 더 큰 마스터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구역은요, 기본 구역에 빈 공간이 없어서 새로운 데이터 삽입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공간입니다. 해시 같은 경우에도 오픈 해싱 어땠어요? 테이블에 저장시킬 공간이 부족하면은 새로운 공간에 다시 연결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저장이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오버플로우 구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특징은 어떻냐면요,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활용이 가능해요. 인덱스로 구정해서 인덱스는 키로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인덱스가 또 포인터로 주소를 가져다가 물리적 공간에 접근을 하니까 순차와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검색, 삽입, 삭제,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핵인 구역과 오버플로우 구역을 구성하기 위한 이런 추가 공간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구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자료구조 특강이 끝났는데요. 제가 왜 기초자료구조 특강, 이 자료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가라고 보면요, 자료구조는요, 제가 1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학문입니다. 수학을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배우는 것처럼 컴퓨터 과학에 관련된 과목들을 공부를 하면요,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 이 자료구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채널로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ADSP나 빅분기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인공지능 같은 거. 근데 요즘은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들어요. 자격증도 많이 시험을 보고. 그러고 나면요, 뭐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이 자료구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R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 다 찾아다 주니까 이 자료구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파이썬이나 R이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구조해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내가 컴퓨터를 어쨌든 사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컴퓨터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어떤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결국은 몰라도 파이썬이나 R이 다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본을 모른다는 거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자료구조 특강을 찍게 됐고요. 근데 아시는 분도 있어요. 자료구조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책을 찾거나 강의를 찾으면요, 책은 막 300, 400페이지짜리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고 정말 가볍게 다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다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게 베스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제가 다룬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료구조 모른다라는 소리 안 듣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을 하거나 데이터를 확인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거칠 때 충분히 자료구조를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자, 얘는 강의 자료는 이제 완강이 됐기 때문에 영상 세부 설명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강까지 업로드된 강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무료 공개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자료 구조를 원하시거나 심화된 알고리즘, 확장된 알고리즘 수업을 원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뭐 멤버십 강의로도 열 계획은 있지만 지금은 일단 자료 구조는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기초자료구조 특강 1강부터 10강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